안녕하세요. 내 집 장만 발행인 대표 승경호입니다. 오늘은 옴니화재 대표 강거운 대표님을 모시고 주택보험과 주택에 관한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거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입자가 집을 렌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부주의로 인해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세입자는 당연히 렌털스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주인은 당연히 집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의 보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경우는 어떤 이유로 화재가 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의도적이지 않고 단순한 사고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집주인은 Dwelling Fire Insurance라는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으로 보험을 커버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세입자 렌털스 인슈런스를 가입하셨다면 본인의 개인 자산은 렌털스 인슈런스로 커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Dwelling Fire Insurance 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집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커버리지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렌털스 인슈런스 보험과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은 전혀 다른 관계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집주인은 자기 집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 들어오시는 세입자, 테넌트 분들은 자기가 안에 가지고 있는 개인 자산에 대한 렌털스 인슈런스를 꼭 들으셔야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커버가 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셨을 때. 강 대표님, 만약에 집에 값비싼 물건이나 보석이 있었는데 화재나 도난으로 인해서 분실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만약에 분실해서 보험회사에다 알려줬을 경우에 보험회사다가는 미리 그것을 자기 명목을 다 말씀을 해드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말씀을 안 드렸어도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보험회사들마다 물론 커버리지는 조금씩 틀린데요. 기본적인 커버리지는 2,500불에서 10,000불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값비싼 보석이나 골프채, 가전제품, 자전거 등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는 감정평가 증서와 함께 퍼스널 아티클 팔리시라는 거를 기존 보험에다 추가를 해 놓으시면 그 물건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 감정평가 증서와 함께 저희 팔리시 집보험에다가 애드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국에 여행을 가셔서 화장실에 잠깐 반지를 놓고 잃어버린 경우가 계셨는데 다행히도 집보험에 추가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집보험으로 커버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보석, 골프채, 가전제품, 카메라, 자전거 등 이런 거 있으실 때는 꼭 집보험에다가 추가적으로 애드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강 대표님, 지금은 시청자분들이 방금 중요한 질문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값비싼 고가의 상품, 말씀하신 자전거, 전자제품 그리고 보석 등을 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비가 많이 인상을 하나요? 물론 감정평가 증서의 금액에 따라 그 보험료가 얼마나 애드될지는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험 전문인과 상의하셔서 가지고 계신 값진 보석이나 기중품은 꼭 애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 대표님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막 구입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들이를 했어요. 근데 방문객이 놀러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집에 있는 아이들과 또 방문객 아이들이 막 놀다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방문객의 아이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는 어떤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집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방문해서 예를 들어 계단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그렇게 되면 집보험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메디컬 커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기본적인 커버리지는 한 5,000불 정도 되고요. 만약에 그 이상의 메디컬 페이먼이 페이가 돼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집보험 안에 있는 퍼스널 라이어빌리티 리밋으로 커버가 되게 됩니다. 그것도 보험회사들마다 조금 틀리지만 보통은 퍼스널 라이어빌리티는 30만 불 정도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집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 집 뒤에 나무가 너무 큰 게 있다. 기타 그 외에는 옆집 나무가 너무 커서 우리 집을 나중에 비가 오거나 폭우가 오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저게 무너지면 누가 더 피해 보상이 되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갑작스러운 요즘 폭우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옆집에 나무가 무너져서 저희 집 차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때는 어떤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또 주택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도대체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하는지 지금 질문을 모두 드릴게요. 먼저 쓰러진 나무가 집주인의 소유인지 이웃집의 소유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의 나무인지에 따라 커버리지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의 소유인 나무가 쓰러졌다 그러면 나의 집보험으로 커버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웃집의 나무다 그러면 이웃집의 집보험으로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무가 자동차로 쓰러졌다 그러면 그 자동차의 보험으로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료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클레임을 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풀링 메커니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클레임 횟수가 많이 올라갔거나 클레임을 해서 페이된 금액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내게 되는 풀링 메커니즘의 원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클레임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자연재해로 OR 클레임의 금액이 많아져서 그 보험료를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의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집주인이나 이웃집의 부주의로 OR 의도적인 사고로 클레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보험회사들에 따라 클레임을 리젝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 대표님.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